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픈 다육이 막 버리시나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는 수연입니다. 전혀 수연 같지 않죠? 제 다육이는 아니고요. 문을 여는데 누가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멋진 수영을 가진 수연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다육이를 버릴 때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어느 정도 하엽을 떼놓은 상태고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얼굴 몇 개는 좀 놔둔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애와 화상 그리고 깍지벌레 3종이 와버려 가지고 아마 키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진 수영을 만들기까지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것을 그분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햇살이 부족해 가지고 이 줄기 부분이 약간 가늘게 성장을 한 것도 있지만 이 수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적심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가늘게 자라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그 줄기 부분을 보니까 적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쪽 한 부분 적심을 했군요. 적심을 했고요. 지금 이쪽 부분은 적심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찐덕찐덕한 하얀색 물질이 보이죠. 이런 깍지벌레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치료를 하면 충분히 성장을 다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찐 수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은 한번 버릴 때는 꼭 그 줄기 상태를 확인하고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버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렇게 멋진 수영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까지가 한 못해도 한 2,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줄기 부분이 좀 가늘게 자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면서 줄기가 좀 두꺼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1차적으로 하엽을 다 제거를 하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를 봤을 때는 뿌리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왔을 때는 없었는데 아마 중간에 누군가가 버렸을 것 같은데요. 매장에 아마 분갈이를 하러 왔다가 상태를 봐서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한 6, 7개월 정도만 잘 버티면 더 아주 멋진 수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응애 흔적과 화상 흔적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에 강한 햇살에 내몰면 또다시 화상을 입어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결국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은 뿌리를 어느 정도 손을 본 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분갈이 용토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 배습이 많이 좋은 것보다는 영양분이 좋았을 때 더 회복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픈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을 다 거의 웬만한 건 다 제거를 해주고요. 단 생장점이 남을 정도 이 정도만 남기고 나서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충분히 굶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굶겼다가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 이런 다기는 한 번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물을 흡수하지 못해 가지고 이 생장점 부분부터 이 아파오기 때문에 이런 다기들은 안정화가 될 때까지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성장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물을 줄 거고요. 가장 먼저 시급한 건 뭐냐면 깍지벌레와 응애 흔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선 깍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지금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깍지약을 1차적으로 심어주고요. 지금 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아픈 부분은 없습니다. 아픈 부분은 없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를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병이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줄기가 말라갑니다. 말라가면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수관이 막혀 있는 경우인데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줄기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줄기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이 병충해만 제거를 하고 이 공중뿌리가 날 때는 뿌리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벌레가 있어 가지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줄기 상태는 이 윗부분 올라오는 거 보시죠.
타협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 아주 건강한 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줄기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회복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다시 풍성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화상과 응애 그리고 깍지벌레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지 말고 잘 확인을 하고, 아니면 주변에 다육이를 좀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아마 의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살릴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지, 그 정도는 한번 문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버리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구입을 할 때는 보통 한 3, 4만 원 정도는 줘야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살릴 수 있는 거를 이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차적으로 깍지벌레약, 켈충이나 아니면 메비나를 1차적으로 방제를 할 거고요. 2차로는 살균제, 일주일 지나서 살균제를 방제를 하고 나서 이제 물을 줄 계획입니다. 깍지벌레약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응애, 살균제 같은 경우는 총 한 3회 정도는 쳐줘야 문제없이 응애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약제를 쓰면 이 줄기가 좋아지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놔뒀으면 이 다육이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약으로 인해서 좀 회복을 어느 정도 시킬 예정이고요. 아마 수연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수연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 수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수연처럼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제가 주워가지고 심은 수연입니다. 어떤가요? 많이 예뻐졌는데 한 대략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걸렸는데,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를 1년 동안 다육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다른 다육이 같은 경우도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충분히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육이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줄기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줄기 부분도 어떤 흙을 썼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기록을 해 두신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다육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하엽 정리를 하고 나서 분갈이를 하고 난 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배습도 좋지만 거름 성분이 좀 많은, 좀 영양분이 많은 흙으로 이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잘 잡는데 빠르게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분갈이하기에 앞서 저 같은 경우는 용토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하고 지금 보이는 펄라이트 그리고 피트머스 일반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피트머스가 한 60에서 70%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배습 때문에 펄라이트와 그 다음에 마사만 넣고 배합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픈 상태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응애와 깍지벌레 공격으로 인해서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빠르게 영양분을 회복시켜 주는 게 저 수연을 멋지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토와 피트모스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가습으로 인해서 다육이가 무름병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1차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성장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겨울이 아주 추운 2월 정도, 겨울이 오기까지 좀 회복을 시키는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게 만들기 위해서 피트머스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트머스를 60에서 70% 정도 넣었고, 나머지는 마사, 폴라이트로 100% 비율을 맞춰줬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균성, 깍지벌레보다는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 응애와 같은 질병들이 더 심한 것 같아 가지고 1차적으로 너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약제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냥 일반적인 클린팡이나 뭐 이런 약제를 한번
써서 우선 1차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는데요.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매장에서 주로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약들입니다. 원래는 정말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 약재로는 잘 듣지 않습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재를 사용해야 되지만, 우선 지금 상태가 잎을 떼고 나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생장점에서 나오는 그런 잎들이 아직 건강하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친환경 살균제 정도 1차적으로 뿌려주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에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방근을 약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에 두고 성장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균제를 쳐주었고요.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햇살이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 좀 위험한 상태 같은 경우는 방근을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1차적으로 잎을 좀 키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줄기 목대 부분을 안정화시키면서 두껍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수연은 11월 초까지 14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키우는 환경이 햇살이 부족하다 그러면 0.5주 정도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고요. 웃자람이 좀 있는 다육이긴 하지만, 이렇게 줄기가 두껍게 목질화가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묵은 수연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물을 한 14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주면서 성장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반음지 그늘진 환경에서는 잎이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 부분, 녹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자란 겁니다.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식물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웃자라면서 병충해까지 온 거기 때문에, 웃자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웃자라면서 내성이 약해지면서 병충해가 오기 때문에 그 웃자람이 나쁜 겁니다. 웃자람이 보여도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병이 오지 않는데, 그런 확률이 많이 줄기 때문에 꼭 햇살은 어느 정도 많이 보여주면서 성장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